반갑습니다. 국내의 고려인 사회 형성과 발전 2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 강의의 주제는 카자흐스탄의 체제 전환과 변화입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 가장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지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이 1991년 독립 이후에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면서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자원개발형 독재국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카자흐스탄은 18세기, 19세기에 주요 산업이 목축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주요 민족인 카자크인은 유목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목을 통해서 목축이 발전했었고, 이러한 이유로 소비에트 정부도 목축에 많은 산업 분야의 육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비에트 정부는 카자흐스탄을 자원 개발에 집중하도록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소비에트 정부가 추진한 1국 1산업 정책에 따라서 카자흐스탄은 1차적으로 지하 자원을 바탕으로 공업화를 추진하는 그러한 공화국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 독립을 전후로 나타난 카자흐스탄의 거시경제상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소비에트 정부의 중앙경제계획의 와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소비에트 정부는 1년의 예산, 1년의 생산량을 모두 계획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가스전이 있고 유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스전은 1년에 얼마만큼의 가스를 생산하고 이 유전은 1년에 얼마만큼의 석유를 생산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갖다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을 재배하는 농경지에도 똑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내년 밀 생산량은 이 정도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면 그 생산량에 맞추어서 경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들은 경제 성장에 계획 경제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자본주의 시장과 다른 아주 정체된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국민 총생산, 사회 총생산 및 생산 국민 소득 등이 1990년 이후 계속 하락하였으며 1992년에는 전년 대비 13%에서 14%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년 동안 생산을 해서 나온 생산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다음에 생산하는데 예산과 생산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생산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과 다른 정체된 상황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화국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일을 한다고 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그만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존재했던 계획경제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장으로 체제를 전환하면서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산업 총생산, 소비재 생산, 농업 생산도 9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통계적으로도 상당한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중앙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위해 채택한 전략은 사실상 매우 단순했습니다. 가격 자유화와
국유기업 사유화라는 두 가지 기둥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화입니다. 가격의 자유화, 환율의 자유화. 두 번째는 사유화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자본주의 국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필수 조건이 바로 사유화입니다. 사유재산이 보장되어야만 자본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은 독립 이후부터 급진적으로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기업들을 민간에게 이양하는 사유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정책 패키지는 신속하게 실시되도록 의도되었으며 따라서 카자흐스탄은 이른바 충격요법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급진적, 빅뱅식 충격요법을 통해서 과거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스템을 한 번에 일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바로 워싱턴 컨센서스의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필요한 가격 자유화, 외환관리, 상품거래 조세, 은행제도, 외국인 투자 사유화와 관련된 법안들을 독립 직후 신속하게 공포를 하게 됩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카자흐스탄에 투자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독립 이후부터 신속하게 자본주의 시스템에 맞는 그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카자흐스탄에는 가격 자유화의 성공에 필요한 이들 조건 중 어느 것도 갖추고 있지 못했다. 여기서 다시 소비에트 연방의 일국 일산업 정책이 나오게 됩니다. 물물교환 방식으로 공화국 간에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이제 붕괴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빵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밀입니다. 카자흐스탄은 밀을 재배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면 밀이 재배가 되기 때문에 빵 가격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빵을 만드는데 밀이 재배되지 않는 국가는 밀을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빵의 가격을 자유화시킨다? 그러면 빵의 가격이 얼만큼 올라갈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이 빵 가격을 갖다가 계속 높일 수는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은 밀과 지하자원, 에너지자원은 존재했지만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은 사실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은 정말 필요한 그러한 물품들의 가격 자유화를 추진하면서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독립 이전에 카자흐스탄은 소연방으로부터 대단히 많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밀, 석유, 가스, 지하자원 외에는 다른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에트 연방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야만 됩니다. 왜? 부족한 부분을 보조금을 통해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80년대 말에 이 보조금은 GDP의 9% 이상을 차지할 만큼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을 합니다. 이러한 보조금이 사라졌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막대한 적자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산을 해서 이것을 판매해서 혹은 수출을 해서 수익이 들어옵니다. 그죠? 수익이 들어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해에
예산을 만들고 경제성장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통해서 간신히 국가 경제 시스템을 운영했던 국가였기 때문에 이 보조금이 사라지면 당장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나 재정이 부족하게 됩니다. 다른 물건들을 해외로부터 수입하려면 당연히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자동차를 수입한다. 그러면 이 자동차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너무 비싸게 되면 정부가 보조금으로 가격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맞추어서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만 이 가격이 너무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게 되면 정부가 개입해서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자유화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많은 물품들의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카자흐스탄의 체제전환 전략이 기초한 두 번째 기둥은 사유화입니다. 그런데 이 사유화 역시도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1992년 초에 카자흐스탄의 사유화는 소규모 기업을 시작으로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3,000개의 대규모, 중규모 기업이 포함되는데, 자, 이러한 기업들을, 국가가 소유한 기업들을 민간한테, 시민들한테 이제 이양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일반 시민들한테, 민간인한테 파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일반 시민들이 매물로 나온 국가 소유의 기업, 가게, 유전 이런 것을 구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바우처 방식, 사유화 정서라고 합니다. 경매 방식, 직접 매각 방식 등으로 사유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우처라든지 경매 방식 이러한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사유화에 참여할 수가 있었지만 이러한 사유화에 참여할 수 있는 사유화 정서라든지 정부가 제공한 이러한 정책들이 경제의 낙후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는 일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사유화 과정에서 많은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일반 시민들한테는 많은 이득이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카자흐스탄은 에너지 자원, 지하 자원, 밀 재배 이것을 통해서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의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소비에트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서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이 1991년 독립 이후에 사라집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경제적 유산으로 인해서 카자흐스탄은 독립 이후에 경제 성장을 추진하지만 생각처럼 성공적으로 가지를 못하게 됩니다.